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7일 월요일 신규 상장하는 명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전망이랑 주가 흐름을 뇌피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2월 그 4일부터 3일부터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못 올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분석하는 요 세 종목이랑, 그리고 제가 12월 8일 오기 전에 신규 상장하는 명신산업하고 컨타맥트리스에 대해서 한번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영상을 다 찍고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 비교 분석하는 영상도 컨타맥트릭스 하나, 엔젠 바이오 하나 이렇게 추가로 더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요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또 사실 야근하고 와서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12시 넘었는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또 아마 야근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야근이 좀 일찍 끝나고 혹은 야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와가지고 FN 가이드랑 퀀타 매트릭스 관련된 영상은 찍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사실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올려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못 올리게 됐는 점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이제 알체라가 이제 신규 청약을 하고, 엔젠 바이오는 또 그때 신규 상장을 하죠. 그때쯤 맞춰가지고는 정말 회사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요 두 개 영상은 꼭 9일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명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현재 가장 큰 기대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핫스태핑이라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차체, 강하고 가벼운 차체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미래세대우에서 주관을 했고요.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핫스태핑이란 기술로 차체를 3배나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 강도를 이용해 가지고 차에 있는 소재들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약 25%까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차체가 가벼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현대하고 기아 쪽에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명신산업 업종 분석 영상에서 글로벌 전기차 기업 이런 식으로만 표기를 하니까 테슬라하고 연관이 없는 건가라고 의심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알려주시고, 약 조금 꾸중 아닌 꾸중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은 맞는 것 같고요. 결론은 테슬라하고도 현재 거래가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4,900원에서 5,800원이었는데 최상단 금액을 오버했는 6,5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금액은 1,022억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 시총이 1,000억이 못 되는 회사들도 꽤 많은데 공모 금액만 1,022억이라는 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2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장을 하고 청약 경쟁률은 1476대 1이 나왔습니다. 개인 청약 공모주가 314만 5,759주인데,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 수의 공모가 그리고 총 경쟁률을 곱한 다음에 증거금이 50%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은 대략적인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이 명신산업에 청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와 금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2조. 물론 이것보단 조금 낮을 거예요. 우대 조건 있으신 분들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하고 생각해도 거의 15조 정도가 개인들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미래에셋대우, 현대차, KB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을 진행했으니까 까먹지 말고 엉뚱한 데서 주식 안 들어왔다고 난리 치시면 안 됩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1등, 2등, 3등, 4등 요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KB증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꽤나 잘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전체 매출의 구주 매출이 67%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정보 전달 잘못해드렸죠. 아주 핵심적인 기업 설명을 하는데 실수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호예수구로 묶였는 전체 물량이 거의 69%고요. 거의 30%밖에 안 되는 물량이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꽤나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보호예수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짜리, 6개월짜리. 그래서 보호예수 기간이 상장 후 6개월 동안에는 나오는 물량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최대 주주 물량이 굉장히 높은 점도 장점이죠. 왜냐하면 최대 주주들은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그렇게 큰 물량들을 막 팔아버리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어느 정도 유통되는 물량이 조절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은 2651억입니다. 사실 너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저는 공모가 시총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닌데 그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근데 워낙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싸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기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대기업입니다. MS오토텍, 시먼, 명신산업하고 MS오토텍, 시먼 뭐 이런 기타 등등 이 비슷한 이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주 구성이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그 경영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분들은 크게 나올 물량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주주들 물량이 이렇게 높은데 크게 유통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장래성이 있잖아요. 약간 비전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회사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실현되면 보통 어느 정도 물량이 털고 빠져나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피셜일 뿐이지만 이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고 기대성이 있다고 하면은 털더라도 조금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덜 털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6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이죠. 6개월 차 때 이런 뭐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전환사채 발행이 되었고 상장 후에 언제든지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수를 요거는 제가 별로 의미는 없는데 늘 궁금해서 계산해 보는 거고요. 결과만 보면은 전환사채 발행은 전체 평균 가격이 3,447원입니다. 공모가 대비 약 5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재 상장하는 4천만 몇 주가 있잖아요. 거기 물량의 약 20.6%가 전환사채 물량에서 넘어올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전환 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이 물량도 현재 상장 직후에 있는 전체 물량의 8.4%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평균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고 치면 되고 그래서 총 상장 후 전체 물량의 28.67%가 상장 후에 언제든지 뭐 공시만 하고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보호예수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는 것보다 이 상장 후에 언제든지 추가 가능한 이 물량들이 더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명신산업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중에
51.53%가 미확약 물량입니다. 이 정도면은 실제로 대단히 좋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을 적용해 가지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800만 주 정도가 되고요. 전체 물량의 19.20% 채 되지 않는 19.64%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 총액은 520억으로 현재 지금 주목받는 이런 분위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어중간하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 총 금액이 600억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 주주 지분이 높고요. 그리고 벤처 금융 물량보다는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그 물량이랑 1개월, 3개월 차 때, 1개월, 3개월 차 때 보면 100만 주, 200만 주거든요. 이 물량들이 풀리면서 나오는 물량들이 훨씬 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210만 주 정도 되고 요거는 한 180만 주 조금 안 되죠. 근데 앞에 가 보시면은 지금 전문 투자자들 6개월 후에 나오는 물량이 1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후에 나오는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은 조금 되기는 하지만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1개월, 3개월 후에 나오는 기관 물량보다 훨씬 작은 물량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보다는 1개월, 3개월 차 때 기관들이 풀리는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더 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지 다른 종목들 그 물량 풀리는 거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가능한 물량과 1개월, 3개월 차 때 기간 물량이 얼마나 풀리는지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신산업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갈 때 매출액이 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꾸준하게 좋은 괜찮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갈 때 매출은 한 2배 조금 넘게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명신산업이 매출을 크게 올리면서 실적이 따라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매출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 뭐 회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이 정도 수치면 괜찮은 수치라고 보고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 당기 순이익이 2019년도 18년도에 4.4 3.4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영업이익률은 최소한 유지는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지속 만약에 떨어진다 또 1%대 들어온다 그러면은 현재 최근에 센트럴 모텍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거랑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200% 이하면은 양호한데 뭐 400%, 200%에서 400% 사이면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냥 보통에서 뭐 약간 높은 정도인데 크게 문제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PR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적자라서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명신산업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공모 가격이 5,800원이었죠.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한 7,500원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종 6,500원으로 발표가 되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인 13,500원에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을 요게 지금 당기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 당기 순이익은 약간 오바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2020년도 전반기 당기 순이익을 그냥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2를 하면 238이 됩니다. 그 예상 당기 순이익은 이것보다 훨씬 증가 한 3배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약간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냥 봤을 때 장외가 시총 기준은 시총이 5,505억인데 PER이 23 정도가 나오고요. 공모가 6,500원 기준으로 요거 수정을 안 했네요. 자, 6,5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2,65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적용했을 때는 PER이 11.14이기 때문에 유사기업 평균 PER인 14.94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그런 움직임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요 예측은 1195대 1 기관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줬고, 딴 것보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29%에서 최종적으로 49%까지 점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피셜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굉장히 좋고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도 한 5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하다. 테마성도 굉장히 좋죠. 일단 전기차하고 이렇게 엮이는 것도 좋은데 지금 테슬라 관련주로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생각이고, 그 테슬라가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입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기아차하고도 이제 앞으로 거래 중에 있고, 현대기아차도 이제 전기차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매출이 기대가 되는 중이고, 경쟁률은 뭐 두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모가 시총이 총 2,600억인데 PER이 11.14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시총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은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모든 조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주 유통 물량, 테마, PER 등 해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가능 물량하고 1개월, 3개월 그리고 1년 후에 나오는 우리 사주조합 물량까지 다 생각을 하자면은 이때 나오는 물량이 오히려 그 부담이 되는 점이 있고요. 지금 요 점이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신산업을 보고 제2의 센트럴 모텍이 될 거다. 센트럴 모텍이 공모가에서 따블러가 그 따상으로 출발은 안 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공모가 대비 조금 약간 한 30%였나? 조금 업이 되는 가격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센트럴 모텍은 막 3연상식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센트럴 모텍 같은 좋은 흐름을 조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은 다르게 보는 게,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는 면에서는 제가 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고 좋은 흐름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센트럴 모텍은 상장시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50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명신산업은 2651억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나누면은 실제로 센트럴 모텍 곱하기 5를 해도 2520밖에 안 돼요. 현재 그 5배를 해도 그 명신산업 시총보다 그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센트럴 모텍보다 현재 그 명신산업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다,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장 직후에 나오는 좋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모가가 얼마나 가벼우냐도 큰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센트럴 모텍처럼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이 그 공모가 대비 약간 높은 가격에서 시초가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명신산업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진짜 센트럴 모텍처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걸로 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따블 혹은 따상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잘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한번 시간을 주고 반응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첫째 날 따상을 찍고 조금 이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첫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반등이 나온다든지, 저는 이런 두 가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지, 센트럴 모텍처럼 어중간한 위치에서 시총가가 형성이 돼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어서
뭐 3연상이 나온다든지 솔직히 그런 움직임은 기대가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조금 높게 잡히면 저는 추가 매수 들어갈 겁니다. 충분히 향후에 지금 공모가라든지 이 가격은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시초가가 낮게 잡히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따블가고 따상까지 갔는데 그때 또 매수하셔가지고 고점에 물리셨다고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사실 그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찍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못 찍었죠. 그건 나중에 갔다 와서 한번 시간 내서 꼭 그런 부분도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은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더블 후 상한가 따상 시작해가지고 풀렸다가 다시 반등이 가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뭐 이근방에서 횡보를 하든지 서서히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날 따상으로 마무리되면은 둘째 날은 어느 정도 갭을 띄우고 셋째 날부터는 솔직히 크게 좋은 움직임은 기대되지 않는다.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낮게 잡힌다. 살짝 떴는 상태에서 잡힌다. 혹은 공모가보다 낮게 잡힌다. 이럴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 되면은 사야죠. 저는 살 생각입니다. 자, 이상 명신산업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뇌피셜을 풀어봤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800만 주에 약 19% 정도 되니까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매수 잔량 꼭 체크하시고요. 매수 잔량만 보면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대응이 얼추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잔량이 어떤 흐름인지 꼭 챙겨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